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요,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입니다. 짜장면 값이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송이 프로 개편을 해서요, 새로운 코너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썰이라는 그런 프로를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얘기들, 제 경험,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이슈 되는 그런 것들 몽땅 모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왜 부동산 DJ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왕년에 명동의 유명 DJ였습니다. 꽃다방 DJ.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부동산 DJ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1월 29일 이제 마지막이죠. 11월 달에 거의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올해 하반기 아직 남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하반기가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하반기에 우리가 투자처가 과연 어딘지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조금씩 늦춰지는 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내 돈을 적게 들여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재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자, 재개발 투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DJ로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1:1 개인 상담을 특전으로 진행합니다. 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예약을 하시는 건 우선이고요. 선착순으로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집값이 최대 30% 또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내년 집값 30% 폭락 전망 정말일까? 2차 집값 폭락 본격화하나? 교보증권 최대 50% 하방 압력. 50%랍니다. 50%, 30%도 아니고. 줄이는 집값 하락론, 얼어붙은 주택시장 예의주시해야. 이런 기사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죠. 다 작년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죠? 지난해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 이제 시작이다. 떨어졌는데도 또 30% 더 떨어진다. 지난해의 데자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죠. 금융위기 맞먹는 코로나 해서 상당히 금융위기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빠졌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에도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썰에 불과해요. 이거 전부. 다시 다음 기사 한번 보시죠. 자, 연도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37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연평균 6.7% 상승. 자, 36년 동안 전년 대비 집값이 하락한 경우 11번이랍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였던 98년도를 제외하면 모든 집값이 5% 미만 소폭 하락. 오를 때는 또 반대로 오름세가 높았다.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2002년도에 30.7%, 그리고 2006년도 24.1%, 2021년도 그 다음에 16.4%. 2021년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예, 두 자릿수 이상의 엄청난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이 자료를 보면은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전국 평균이에요.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외환위기 때 집값이 과연 우리 얼마 빠졌어요? 10몇 프로 빠졌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국 평균을 내서 그렇다는 거죠. 전국 평균. 이게 이제 평균의 함정인데,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각 정부별 주택 전망 지수. 이 주택 전망 지수라는 거를 아십니까? 이게 CSI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 이게 심리 지수예요. 심리 지수. 그러니까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은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게 기준이 100입니다. 100 이상이 되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주택 가격의 이 전망 지수예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전부 다 110을 넘어서 전부 다 위에서 놀죠. 박근혜 정부.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83까지 떨어졌었죠. 여기 83까지. 문재인 정부 때 8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죠. 상당히 많은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114까지 올랐던 게 61까지 떨어졌었죠. 이게 아마 지난해 한 5, 6월? 요 정도 됐을 거 6, 7월인가 5, 6월인가 요 정도 됐죠. 6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에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었죠. 자, 바닥으로. 그런데 서서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100이 도달한 거는 2023년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100을 드디어 100에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서 9월달, 10월달 기준으로, 9월달 기준으로 해서 110. 10월달에는 조금 빠져서 108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심리지수라고 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계속 100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2차 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런 어떤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다 떨어진다. 이런 쪽에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하락한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지금 다시 또 2차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조금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론 기사는요,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입니다. 겉핥기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 전 지역을 뭉뚱그려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전 지역을 뭉뚱그려서.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무슨 시장이에요? 양극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기에도 우리 그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1년도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는 반면에 떨어진 지역도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집값이 떨어졌어? 떨어진 지역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평균을 내니까 그 정도 올랐다는 거지, 많이 오른 데는 50%도 오른 데가 있어요. 떨어진 데 10몇 프로 떨어진 데도 있고요. 무조건 다 오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시장에서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이게 한마디로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 물론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죠. 어느 지역은 뭐 오르고 어느 지역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증권과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실제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증권가에 있는 연구원들이에요? 은행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정말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데이터가 맞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좀 지나면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2차 우리 IMF 때도 그랬잖아요.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IMF 때도 가격이 98년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99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뭔가 변동이 생기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 듯 하니까
이거 뭐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계속 올랐죠. 똑같아요. 금융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은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고 금리에 있는 영향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당히 우리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들 얘기를 지금 하지만, 지금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7월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지금 동결되고 있는데, 12월 달 미국 기준금리도 결국 동결될 거라는 인식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일자리, 이 고용률도 지금 이제 조금씩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5월부터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예측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좀 빨리 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13 대책인가요? 1월 달에? 맞나요? 그 대책이 나와서 사실 뭐 특례 보금자리 주택 이것들 뭐 50년까지 해가지고 이자 싸게 해서 집 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그것을 막으니까 지금 집 살 수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정책이 부양을 해서 시장이 지금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물론 일부에 속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해 시장이 정말 그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언제 과연 계속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뭐, 그렇죠? 빅스텝이니 뭐 하면서 뭐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과연 인하가 될까, 동결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컸던 거예요, 시장이. 재테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어느 순간 해소가 됐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분명히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금리가 낮습니까? 낮지 않아요. 낮지 않은데도 집을 샀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과거에 비해서 높은 그런 기준금리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매매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3,000건이 넘어서 이제 4,000건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뭐 2,000건대, 아직 3,000건을 못 넘어가는 지금 그런 양상으로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12월 달이면은 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럼 12월이면은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이 따라서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전세 시장이 먼저 움직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올 초만 해도 매매 시장이 전세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매매가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오르는, 이 뒤쫓아가는 현상이었다면 6월 이후부터는 반대가 됐죠.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고 가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시장은 그래서 수능 이후에는 이 전세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지금 막혔잖아요. 근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 1월 달부터 약 27조 원 정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제 9억 이하의 그 저가 매물이죠. 9억 이하의 거래량도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매 시장은. 전세 시장은 저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전세 얘기들 아직도 하는 분들 많은데, 물론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전세라는 거는 2년 전의 전세 시세와 지금의 시세를 비교해서 지금이 2년 전보다 낮으면 역전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역전세예요. 단순하게 전세값이 뭐 얼마가 싸졌다 올랐다가 아니고 2년 전 시세와 지금의 시세, 전세 시세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전세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는 안 좋지만 전세가는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한 50, 한 1. 몇 프로, 한 52%에 거의 이제 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 그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중이 60%가 이상이 되면은 매매가를 확 끌어올려요. 근데 지금 52% 정도 가까이 갔기 때문에 점점 이 전세 비중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전세란이 내년 시장에는 좀 더 이 역전세가 아니라 이 상반기를 지나가면 갈수록 전세란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내년 총선 있잖아요. 4월 달에. 총선 전까지는요, 정부에서 어떤 규제도 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은, 선거 있는데 선거 전에 가격 막 띄워놓으면은 불리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항상 이 총선 전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지도 말고, 오르지도 말고,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게 정부의 속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하락한다. 그래서 집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집 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 투기꾼, 쟤 왜 자꾸 집 사러? 저 투기꾼이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짜장면 값이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짜장면 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짜장값은 다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재테크도 똑같은 거예요. 재테크도 결국은 내 자산을 갖다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이 부동산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실물자산에 투자해요. 실물에다가. 금, 실물이죠. 그렇죠. 부동산, 실물. 그 다음에 뭐, 그림. 화가가, 유명 화가 그린 그림. 이런 게 실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물자산에 투자해 놓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는 한 계속 역사적으로 집값은 올라왔다는 거. 짜장면 값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오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결국은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앞을 보고 가자라는 거죠. 자, 2024년도 아마 전체 공급 물량은 적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2025년도부터 전체 공급 물량은 팍팍 줍니다. 2025년, 26년. 3기 신도시 언제 들어와요? 기약 없습니다. 2030년도 이후나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이 적지는 않다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 지역적으로 가장 적은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지역적으로 가장 적은 데는 서울이잖아요. 항상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해 준다.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너무도 당연히 잘 아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시장 수요는 있는데 많은데 공급이 작은 곳, 이런 곳에 우리는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절대 재테크를 할 때 그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해 1년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